단지 너 진짜 역겹다는 한마디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숨겨서 사라졌다. 모두 나를 투정 부리는 줄 알았다. 다 소란이 끝나면 스스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어느 날, 이틀, 사흘, 한 달, 1년 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 대한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줄 알았다. 리니페이가 한 장의 사진을 올릴 때까지 푸안칭이 주방에서 요리하는 측면 사진, 캡션은 상표 등록 기호. 이렇게 많은 세월, 여전히 너만이 나에게 요리하는데 3시간이나 쏟을 의향이 있구나. 게시된 시간, 내와 푸안칭의 결혼 3주년 기념일 그날, 나는 드디어 완전히 깨달았다. 3년의 결혼은 그저 일방적인 사랑일 뿐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혼 협정을 그녀에게 건넸을 때 그녀는 내 앞에서 이혼 협정을 찢어버렸다. 나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리니판, 이혼하고 싶다. 내가 죽기 전까지. 말을 마치고 푸안칭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서서 떠났다. 예전마다 싸울 때 그녀도 항상 이랬다. 나와 직접 냉전 상태였다. 내가 그녀에게 머리를 숙일 때까지였다. 이젠 내보내기로 결심했다. 그제서야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한심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나를 한 번도 위로해주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한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를 찾아서 이혼 계약서를 작성했다. 인쇄할 때 변호사는 결국 나를 설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린 선생님, 푸씨 그룹 현재 시가가 수천억이다. 당신은 푸 총재와 3년을 함께했다. 또 계속해서 스스로를 불쌍하게 숨겨왔다. 푸 총재에게 몇 억을 요구해도 과하지 않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필요 없다. 나는 그녀와 빨리 이혼하고 싶다. 변호사도 이를 보고 더 이상 설득하기 어려워졌다. 이혼 계약서를 나에게 건네고 떠났다. 이혼 계약서를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곧바로 내 이름을 적었다. 손에 있는 반지를 빼앗다. 이혼 협의서에 놓아두다. 일어나서 위층으로 올라가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다. 1시간도 안 돼요. 나는 짐을 다 정리했다. 내 물건은 많지 않다. 푸안칭이 사준 것도 나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여행 가방에 다 넣었다. 마지막으로 3년 동안 살던 별장을 한번 바라보다. 내 눈에는 조금도 애틋함이 없다. 내 것이 아닌 물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 이치를 이해하는데 3년이 걸렸다. 하지만 늦지 않은 것도 아니다. 나는 돌아서서 별장을 나왔다. 입구에 검은색 랜드로버가 이미 서 있었다. 내가 나오는 걸 보고 경적을 눌렀다. 짐을 정리한 후에 조수석 문을 열고 앉았다. 내가 앉자 셔나오가 눈썹을 치켜세우며 물었다. 정말로 결정한 거야? 내 눈빛은 차갑다. 내가 너에게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다. 셔나오가 미소 지었다. 차를 켜면서 말했다. 나는 너가 푸안칭과 헤어지기를 이미 원했다. 너가 그녀의 다리를 치료하는데 애쓰고 수고했잖아. 생각지도 못했다. 그녀가 당신의 해외에 있는 형과 섞여 지낸다. 정말 여우 같은 여자다. 무슨 여자를 만들고 있는 거야? 넌 여전히 사업에 더 적합해. 그를 보니 점점 화가 나더라. 차 속도도 점점 빨라졌다. 나는 참지 못하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너 좀 진정해. 나는 방금 이혼한 무덤에서 나오고 싶지 않아. 정말 무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내가 농담할 여유가 있다는 걸 보니 셔나오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다음에는 무슨 계획이야? 일단 잠시 쉬고 나서 이야기하자. 회사는 요즘 어떻게 되어가? 그 말을 듣고 셔나오의 얼굴색이 변했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쉬고 나서 이야기하자.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이렇게 보아하니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은 나도 회사를 인수할 마음이 없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다. 나를 공항으로 직접 데려다줘. 너는 어디로 갈 생각이야?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때 마음대로 한 곳을 고르게? 셔나오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감정적인 일에 부딪히면 어쩔 수 없이 어지러워진다. 공항에 도착했다. 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셔나오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짐을 북부의 유수만 별장으로 가져다줘. 알겠어. 너는 대체 얼마나 후에 돌아올 거야? 한 달쯤 걸릴 것 같아. 좋아. 나는 널 기다릴게. 나는 담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는 돌아서 공항으로 들어갔다. 한 달의 일이다. 푸시 시애틀 지사 회의실에서 푸안칭은 부서장과 다음 분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푸슈안이란 걸 보고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전화가 방금 연결되자 푸슈안의 불만 가득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완칭아, 나는 별장에서 이 판을 몇 번이나 찾아갔어. 그는 계속 집에 없었어. 너희가 싸운 거야? 그래서 그가 일부러 나한테 얼굴을 찡그린 건가?
푸슈안의 말투에는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원래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제 내 인상은 더욱 나빠졌다. 푸슈안이 전화해왔다. 그제야 알았다. 나는 벌써 한 달 동안 그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다. 나는 나중에 그녀에게 전화할 것이다. 너 그에게 무슨 일이 있니? 푸슈안은 기분 나쁘게 말했다. 너의 할머니 생신이 곧 다가온다. 나는 그에게 너의 할머니를 위해 생일 선물을 고르자고 하려고 한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연속해서 몇 번 문전박대를 당했다. 예전에 너가 이페이를 아내로 맞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푸안칭은 찡그리며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알겠어.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다. 푸안칭은 내 전화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었다. 연속해서 몇 번 전화를 걸었다. 모두 통화 중이라고 표시되었다. 푸안칭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 분명히 내가 그녀를 차단한 것이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고징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리니판에게 전화해줘. 좋아요. 커징이 전화를 걸었을 때 연결이 됐어요. 하지만 계속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푸안칭의 점점 어두워지는 얼굴을 보며 커징은 꾹 참고 말했어요. 푸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푸안칭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알겠어요. 저는 계속 회의를 진행할게요. 별장의 관리사무소에 연락 좀 해줘요. 1시간 후 푸안칭이 회의실에서 막 나왔어요. 커징이 전전긍긍하며 앞으로 다가갔어요. 별장의 관리사무소에서 말했어요. 당신이 출장 간 다음 날 린 선생님이 짐 가방을 끌고 떠났어요. 푸안칭과 저는 비밀 결혼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커징은 저를 계속 린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 푸안칭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 무의식 중에 인상을 찌푸렸어요. 마음속의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눌렀어요. 차갑게 말했어요.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해봐요. 가장 빨리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해서 돌아와요. 네, 알겠어요. 그럼 리니페이 선생님도 우리랑 같이 돌아가나요? 푸안칭은 몇 초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그에게 전화해줘. 그들은 시애틀에 일하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리니페이도 따라왔다. 표면적으로는 출장 조사하러 왔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지사 사람들은 다 안다. 그는 푸안칭을 쫓아온 거다. 10여 시간의 비행을 거쳐 비행기는 드디어 용성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이 10여 시간 동안 커징은 푸안칭이 리니페이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비행기에서 내렸다. 몇 사람이 함께 공항 입구로 걸어갔다. 사람이 많을 때 푸안칭은 무의식적으로 리니페이를 보호하기도 했다. 예전에도 내가 푸안칭과 함께 출장을 간 적이 있다. 하지만 내내 내가 그녀를 도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했다. 푸안칭은 나에게 꽤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나와 비교했을 때 리니페이는 오히려 그녀의 든든한 조수처럼 보였다. 그러는 동안 나도 공항의 다른 통로로 나왔다. 나는 헐렁한 운동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띄어 있었다. 기분이 괜찮았다. 셔나오는 일찍 공항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는 순간 바로 손을 흔들었다. 그를 보았다. 내 입가의 미소가 더 깊어졌다. 짐가방을 밀고 있었다. 발걸음을 재촉해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내가 셔나오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깨달았다. 셔나오가 다소 안 좋은 표정으로 내 뒤를 보았다. 내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보이는 것은 푸안칭과 리니페이가 나란히 공항 입구를 향해 걸어오는 장면이었다. 짐가방을 밀고 있던 손이 무의식 중에 꽉 쥐어졌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셔나오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나는 돌아서서 셔나오에게 말했다. 우리 가자. 나의 표정이 담담한 것을 보며 눈에는 전혀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 시모도 내가 정말 부안청을 놓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밖으로 나갔다. 눈치채지 못했다. 날카로운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푸안칭의 이상함을 감지했다. 리니페이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완칭 언니, 무슨 일이야? 푸안칭은 시선을 거두었다.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괜찮아. 그 모습은 그녀에게 나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나는 결코 헐렁한 스포츠 티셔츠를 입지 않는다. 내가 입는 옷, 항상 그런 옷이다. 한눈에 봐도 안정감을 준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불쾌한 표정으로 커징을 향해 말했다. 아직 내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나요? 커징은 심지어 푸안칭의 눈빛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오늘 안에 린 선생님의 구체적인 위치를 꼭 찾아낼 것이다. 푸안칭의 주위의 기운이 다시 많이 차가워졌다. 차갑게 말했다. 너는 이페이를 집으로 데려다줘. 나는 별장에 다녀올게. 별장에 돌아온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었다. 별장 안은 깜깜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푸한칭은 무의식 중에 찡그렸다. 예전에는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나의 다정한 미소가 담긴 얼굴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검은 어둠뿐이었다. 그녀는 거실에 불을 켰다. 집안은 이미 먼지가 쌓여 있었다. 분명히 관리인이 말한 것과 같았다. 나는 정말로 돌아온 적이 없었다. 예전에는 나도 그녀와 투정 부리곤 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은 적은 없었다. 푸한칭은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런 예감이 그녀가 거실의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았을 때 그 위에 놓인 단지와 함께 정점에 달했다. 오랫동안 청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혼 서류 위에도 이미 먼지가 쌓여 있었다. 푸한칭은 집어들어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다. 역시나 나는 이미 서명을 해놓았다.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분노가 마음속에서 치솟았다. 푸한칭은 이혼 계약서를 꽉 쥐고 있었다. 얼굴색이 극도로 안 좋았다. 푸한칭이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을 때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푸총. 린 씨의 행적을 이미 조사했다. 그는 지금 북쪽 시내에 있다. 커징이 주저하는 모습을 감지하고 푸한칭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북쪽 시내에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말해. 한 채의 별장에서. 그 별장의 주인은 최근 신인 여배우인 시아오다. 이 순간에 나도 방금 별장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시아오를 보았다. 내 눈에 놀라운 표정이 스쳤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시아오의 입꼬리가 미소를 띄었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야. 마침 롱청에서 일정이 있어서 하룻밤 묵으러 왔어. 내가 올 줄 몰랐어. 만약 불편하다면 나 금방 나갈게. 시아오는 내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연예인 중 한 명이다. 가장 노력하는 친구이기도 해. 저는 그녀를 매우 존경합니다. 나중에 그녀를 데려가지 않더라도 그녀를 위해 업계 최고의 매니저를 찾아주었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시아오도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시아오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후 나는 이 빌라의 열쇠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푸한칭과 결혼했습니다. 푸한칭의 다리를 치료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늦었네요. 지금 당신의 얼굴 돌아보는 비율이 100%입니다. 호텔에 가서 묵는 것도 불편합니다. 내일 다시 가죠. 짐을 끌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시아오가 제 곁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사 오려고 하나요? 그녀의 말투에는 조심스러운 시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조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오게 되면 아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응,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짜로 살게 해줬어. 나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그녀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을 때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너 이제 여왕이야? 이런 별장 열채도 살 수 있어? 시아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녀는 이미 내 집 옆에 있는 별장을 샀어.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여기서 살고 싶어 해.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살았던 흔적이 있으니까. 커피 마실래? 나 지금 커피 내리고 있어? 좋아. 하지만 나 먼저 올라가서 샤워할게. 내가 짐을 올린 후에 시아오가 웃으며 다시 주방으로 가서 커피 원두를 갈았다. 막 커피를 끓였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가 문으로 걸어갔다. 뚫어보는 구멍으로 밖에 있는 사람을 봤다. 잠시 놀랐다. 놀랍게도 푸한칭이었어. 하지만 푸한칭이 여기 왜 오지? 혹시 나를 찾으러 온 건가요? 시아오가 생각하는 사이에 문 밖에 있는 푸한칭은 이미 인내심을 잃었다. 다시 여러 번 초인종을 눌렀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 그러나 문을 연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오히려 푸한칭이 본 적 없는 여자였다. 푸한칭의 눈에 차가운 감정이 스쳤다. 마음속의 분노가 거의 억제되지 않았다. 리니파는 어디에 있죠? 상대방의 기세가 좋지 않음을 감지했다. 시아오가 찡그린 얼굴을 했다. 그는 샤워 중입니다. 푸 사장님, 그를 찾는 이유가 뭐죠? 푸한칭이 한숨을 쉬며 비웃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얼음 조각처럼 떨어지는 듯 했다.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내가 그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푸한칭이 비웃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얼음 조각처럼 떨어지는 듯 했다.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내가 그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시아오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이 무의식 중에 떨렸다. 온몸이 천둥에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시아오, 너는 문 앞에 서 있다. 말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나는 시아오 맞은편에 있는 푸한칭을 보았다. 나는 참을 수 없이 미간을 찌푸렸다. 너는 뭘 하러 왔니? 푸한칭이 냉소를 지었다. 나를 향한 시선은 마치 얼음 칼날 같았다. 내가 온 타이밍이 안 좋았다. 너의 좋은 일에 방해가 되었다. 머리를 닫고 있는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얼굴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혼 계약서 너는 봤어야 한다. 너 언제 시간 있어?
우리 이혼증명서 받으러 가자. 나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와 함께 돌아가자. 푸안칭은 말하며 내 손을 잡으러 오려 했다. 옆에 서 있던 시아오도 반응하여 내 앞에 섰다. 푸안칭은 시아오를 차가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차갑게 말했다. 만약 봉쇄당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꺼져. 시아오는 차갑게 그녀와 대치했다.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호총. 나를 제명하려면 아마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야. 게다가 반영은 너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녀는 이 몇 년 동안 연예계에서 인맥이 많아. 푸안칭이 한마디로 제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그녀를 잠재울 수는 없어. 푸안칭의 눈에는 차가운 기운이 스쳤다. 핸드폰을 꺼내 바로 전화를 걸었다. 바로 그때 시아오 뒤에 서 있던 내가 입을 열었다. 푸안칭. 상관없는 사람을 끌어들이지 마. 우리 얘기 좀 해보자. 푸안칭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순간 더 뜨거워졌다. 차갑게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게 바로 마음 아픈 것인가? 내가 용성에 한 달 동안 없었는데 너는 여자들을 키우기 시작했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시아오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아오, 먼저 들어가세요. 시아오의 시선은 다소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부부였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의 일에 간섭할 자격도 없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부르세요. 시아오가 떠난 후 나는 푸안칭을 바라보았다. 말을 하려던 찰나 푸안칭이 나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화가 나 죽겠다. 이 미친 여자. 벌써 이혼할 건데? 이렇게 품위가 없네. 내가 왜 그때 눈이 멀어서 그녀를 안 잡았던 걸까? 푸안칭은 차가운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반대편에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빠르게 운전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반산 중턱에 도착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를 내려놔. 푸안칭. 이렇게 하는 게 재미있어? 안전벨트. 푸안칭은 스티어링 휠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핏줄이 드러났다. 상상할 수 있다. 지금 그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푸안칭. 내가 전에 이혼한다고 말한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나는 진심이야. 극심한 고통에 그녀는 찡그린 이마를 펴지 못했다. 그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검은 마이바흐가 도로 옆에 급히 멈췄다. 관성 때문에 내 머리가 강하게 아뷰리에 부딪혔다. 회복할 틈도 없이 푸안칭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나와 이혼하자. 그리고 이 여우 같은 여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조언하는데 그런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겠어. 나는 이마를 감쌌다.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푸안칭, 너 정신이 나갔어? 너는 리니페이를 좋아하잖아. 나는 스스로 물러났어. 너는 아직도 불만이 있어? 푸안칭의 표정은 차가웠다. 이게 이페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는 가볍게 웃었다. 조롱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어떻게 이게 무관하다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말을 마치자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오랜 시간이 지나 푸안칭은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내가 나를 비난할 자격이 뭐가 있어? 나는 적어도 너에게 실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아. 그런데 너는 늦은 밤에 집에 안 오고 다른 여자와 그녀의 별장에서 지내고 있어. 내게 실망시키는 일 지게 뭔데? 내가 침대에서 불륜을 붙잡아야만 내게 실망하는 거야? 그녀의 얼굴에 있는 분노를 보며 나는 갑자기 차분해졌다. 시선을 돌리며 평온하게 말했다. 내가 뭐라고 하든 이 결혼은 나는 반드시 이혼할 것이다. 내가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마음이 좀 불편하다. 눈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다. 나는 지금 푸안칭과 한마디도 더 하고 싶지 않다. 내가 그녀에게 보이는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푸안칭은 미이를 찌푸렸다. 막 돌아가려던 참에 전화기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리니페이를 보고 그녀가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래도 전화를 받았다. 비비가 어떻게 된 거야? 완칭 언니, 빌라에서 정전이 됐어. 나와 함께 와줄 수 있어? 리니페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다. 겁내지 마. 바로 갈게. 괜찮을 거야. 전화를 끊었다. 내가 그녀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푸안칭이 처음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빌라가 정전이 되었어. 나는 비비에게 가서 상황을 보겠다. 너는 혼자 택시를 타고 가.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혼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 나는 내가 그런 생각 집어치우길 권한다. 나는 동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다. 푸안칭, 너는 동의하니? 내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 이 결혼은 내가 이혼할 거야. 나는 차 문을 열었다.
바로 차에서 내렸다. 몸을 돌려 다시 걸어갔다. 검은 마이바흐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췄다. 결국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차 안에서 푸안칭은 후방 거울로 점점 작아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답답했다. 나는 약 100m 정도 돌아갔다. 시아오의 전화를 받았다. 범형, 지금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들렸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반산 중턱에 있다. 돌아가는 길에 있다. 호 총장은 어디에 있나요? 내 눈에는 전혀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가 떠났다. 그래서 그녀는 한밤중에 너를 홀로 반산 중턱에 두고 떠났다. 바로 가서 너를 데리러 갈게. 나를 5분만 기다려줘. 나에게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말을 마치자 시아오는 전화를 바로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시아오를 기다렸다. 시아오가 도착했을 때 나는 길가에 서서 지루하게 돌멩이를 발로 차고 있었다. 엔진 소리를 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시아오의 차가 내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내가 무사하다는 걸 보고서야 안심했다. 옆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조수석 문을 열었다. 범형, 차에 올라타세요. 그녀가 이렇게 다정한 걸 보니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농담을 던졌다. 어쩐지 많은 남자들이 너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는구나. 너 너무 다정하다. 시아오의 입꼬리도 웃음이 번졌다. 그럼 너는 어때? 너는 여친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그녀의 무심한 표정을 보니 그녀가 농담하는 걸 알았다. 나도 맞장구 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잘 어울려. 만약 내가 여자친구가 된다면 꼭 만점을 받을 걸. 시아오의 눈에 한때 실망감이 스쳤다. 그러나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아쉬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가볍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정말 우연이네.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시아오도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너의 위로는 정말 별로다. 오히려 나는 더 슬퍼졌다. 알겠어. 우리 빨리 돌아가자. 나는 내일 일을 시작해야 해. 시아오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돌아와서 내 매니저 해줄 건가? 그런 건 없어. 게다가 너도 매니저가 있잖아. 내가 돌아가서 사람을 데려가더라도 너를 데려갈 수는 없어. 시아오가 웃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별장으로 돌아갔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나도 커피를 마실 생각이 없었다. 시아오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션아오가 1층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았다. 나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션 사장, 나에게 하루 더 쉬게 해줄 생각은 없어? 션아오가 냉소를 지었다. 마치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악마처럼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더미를 나에게 던졌다. 3년 동안 쉬었잖아. 아직도 더 쉬고 싶어. 회사 가는 길에 이 서류들을 다 읽어. 오늘도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나는 품에 안고 있는 서류를 바라보았다. 할 말을 잃고 말이 막혔다. 첫날부터 일이 이렇게 많아? 션아오가 말했다. 언급하지 마. 내가 이 3년 동안 없었잖아. 그 늙은 것들이 마이를 거의 뒤집을 지경이야. 자신의 온갖 친척들을 회사에 밀어넣고 하루 종일 돈만 받고 일하지 않는 존벌레들이야. 내가 다시 안 돌아오면 회사는 조만간 망하게 될 거야. 회사 가는 길에 션아오는 여전히 마음속에 가시병원을 참지 못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너를 만나러 갔을 때 내 집에서 신인 여배우 시아오를 봤어. 너는 이제야 푸안칭과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여배우를 부양하기 시작한 거야? 내 시선이 서류에서 그의 얼굴로 옮겨졌다. 표정이 진지해지며 말했다. 나는 그녀와 그냥 평범한 친구일 뿐이야. 두 번째, 나는 푸안칭과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그녀는 내 전처가 아니야? 션아오의 눈에 놀람이 스쳤다. 그래서 아직 푸안칭과 이혼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배우를 부양하기 시작한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너 예전에 국어 성적 잘 받은 적 있어? 션아오가 턱을 괴었다. 그건 물론이지. 나는 예전에 반에서 1등이었다. 나는 농담을 던졌다. 너희 반에 너 혼자야? 션아오, 범형, 너는 그냥 조용히 해라. 나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고개 숙이고 계속 문서를 봤다. 방금 조금만 봤다. 핸드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낯선 번호라는 걸 보았다. 내 눈에 의문이 스쳤다. 막 전화를 받았을 때 푸안칭의 이가 갈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전화를 직접 끊고 기계를 껐다. 핸드폰을 션아오에게 던지며 말했다. 새 카드를 만들어줘. 이 카드는 해지해줘. 션아오는 방금 전에 내가 그의 일에 대해 주저했던 것을 떠올렸다. 일부러 이상하게 말했다. 나는 너의 비서가 아니야? 내 비서를 찾아가. 나는 문서를 닫았다.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좋아. 어차피 나는 마이가 곧 망할 것 같아. 그냥 바로 파산을 신청하자.
선아오가 급히 말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귀찮게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나 금방 해줄 건데 안 될까? 나는 그가 아부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참지 못하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는 방금 너에게 농담한 거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마이에 도착.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주총회를 여는 거야? 1시간 후. 평소에 위세를 부리던 주주들. 하나같이 얼굴이 창백하게 나왔다. 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곧 회의실에는 셔나오와 나만 남았다. 셔나오가 나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감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린 총재, 당신은 정말 젊음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방금 당신이 그 노인네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걸 봤어요. 나는 정말 놀랐다. 그들이 이렇게 망신당한 건 처음 보았다.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한번 쳐다보았다. 표정 없이 말했다. 즉시 다른 주주들을 마이의 인원 목록에 정리해서 나에게 줘. 내일부터 정리해고를 시작해. 셔나오의 눈에 충격이 스쳤다. 이렇게 빨라. 그 노인네들이 오늘 당신에게서 방금 손해를 봤잖아. 화가 아직 안 풀렸어. 지금 그들의 사람들을 움직여. 그들이 불만을 가질까 걱정이다. 내가 말했다. 누가 의견이 있으면 내 사무실로 와서 나를 찾게 해.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일어나서 바로 떠났다. 이제 마이의 문제를 대략 알고 있다. 만약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마이는 내년까지 버티지 못하고 파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 만에 돌아온 사무실. 나는 감상에 젖을 시간이 많지 않았다. 바로 일을 시작했다. 1시간도 안 돼요. 마이 창립자가 돌아온 소식이 용성의 전체 상업권에 퍼졌다. 그러나 예전에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외부에겐 매우 신비로운 존재였다. 모든 사람들이 이번 그의 귀환에 대해 추측하고 있다. 과연 마이를 파산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인지. 푸시 총재 사무실. 푸안칭은 여전히 나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쪽은 계속해서 꺼져 있다고 한다. 그녀의 인내도 점차 소진되고 있다. 커징이 방금 사무실에 들어섰다. 마치 얼음과 눈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걷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가벼워졌다. 푸총. 우리는 마이 인수 계획을 미뤄야 할지도 모른다. 오늘 마이의 창립자가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완칭이 미간을 찌푸렸다. 약간 멍하니 말했다. 인수 계획은 계속 진행된다. 기존의 기초 위에 1억을 더 추가한다. 커징이 말했다. 마이 창립자는 당초 상업계에 갑자기 마이를 창립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후에 급작스럽게 은퇴했다. 이번에 돌아온 것은 아마도 마이를 구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만약 인수라면 마이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후안칭의 표정은 무관심했다. 차갑게 말했다. 인수를 계속해라. 돈이 부족하면 더 추가해라. 세 번째는 더 말하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을 시아오의 별장 앞에 대기시키고 리니판이 나타나면 곧바로 나에게 알려라. 후안칭의 초조함을 커징이 눈치챘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도 이상한 감정이 생겼다. 분명히 푸안칭이 좋아하는 사람은 리니페이다. 왜 사람과 이혼하고 리니페이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고집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푸안칭의 사적인 용건입니다. 그녀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푸안칭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푸총. 전에 시애틀에서 찍으신 천사의 눈물 반지가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직접 린 씨에게 주는 건가요? 천사의 눈물 반지, 주석으로 사용된 파란색 물방울 모양의 보석 1개입니다.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반지입니다. 조명 아래에서 반짝거립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 첫눈에 봤을 때 푸안칭은 정말 나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구매했습니다. 나에게 3주년 선물로 주려고 했습니다. 이후 나와 다투게 되어 그녀는 이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태도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줘. 내가 직접 그에게 줄게요. 커징이 천사의 눈물 발리를 푸안칭의 사무실로 가져다 준 후 곧 떠났습니다. 푸안칭이 한 장의 문서를 집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내가 단호하게 떠난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짜증나서 문서를 닫았습니다. 이런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어설 생각을 하던 중에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푸안칭의 눈빛에 기대가 스쳤다. 휴대폰 화면에 뜨는 이름을 확인한 후 얼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실망으로 바뀌었다. 전화는 리니페이가 걸어온 것이었다. 방금 추천을 받았어요. 그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완칭 언니, 할아버지 생신이 곧 다가온다. 부모님이 초대장을 전달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중에 시간 괜찮아요. 마침 시내를 지나가고 있다. 초대장을 너에게 전달할게. 같이 점심도 먹자. 푸안칭이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좋아. 휴대폰을 내려놓고 푸안칭의 마음속 불안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몇 분의 적개심이 더해졌다.
손에 들고 있는 문서는 도무지 읽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에 내가 이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다.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사무실 밖에서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렸다. 커징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표정이 굳어진 채로 말했다. 부총장님, 방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동 지역의 그 땅이 조기 경매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후원층의 표정이 굳어졌다. 즉시 말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와 주주에게 알리러 가세요. 5분 후에 회의가 시작됩니다. 리니페이가 도착했을 때 후원층은 아직 회의 중이었다. 그를 접대한 것은 커징이었다. B형. 총재회의가 막 시작된 참이었다. 그녀가 당신을 사무실로 안내해 그녀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리니페이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리니페이를 푸안칭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커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한 뒤 떠났다. 문이 닫힌 후 리니페이는 푸안칭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금박이 인쇄된 초대장을 책상 위에 놓으려던 찰나에 눈여겨보던 중 책상 옆에 빨간 보자기 상자를 보았다. 행동이 저절로 멈추었다. 이 상자는 보자마자 보석이 들어있는 것이다. 자신의 생일이 곧 다가온 것을 생각했다. 혹시 푸안칭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생일 선물일까? 잠시 망설인 후 리니페이가 그 화려한 상자를 집어들었다. 어차피 모두 그녀가 자신을 위해 산 물건이다. 몰래 한번 보아도 괜찮겠지? 그는 생각하며 상자를 열어보았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시애틀 경매회에서 푸안칭이 산 그 반지였다. 그때 그는 그녀에게 누구에게 줄 생각인지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사실 자신에게 놀라움을 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리니페이의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다.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갔다. 상자를 덮었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푸안칭이 회의가 끝난 후 돌아왔다. 이미 1시간이 지났다. 리니페이를 보고 그녀의 눈에 미안함이 스쳤다. 방금 임시로 회의가 추가되었다. 리니페이는 웃으며 일어섰다. 나는 이해한다. 나는 방금 식사를 예약해 두었다. 곧 다가올 것 같아. 맞다. 초대장을 테이블에 두었어. 우리 할아버지 생신은 다음 주 토요일이야. 그때 시간이 되면 꼭 와줘. 푸안칭이 잠시 눈썹을 찌푸렸다. 이틀 후에 출장 가야 해. 토요일에는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리니페이가 음응하며 말했다. 맞다. 최근에 내 형이 너한테 연락했어?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 계속 통화 중이라고 뜨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야? 나를 언급하다. 푸안칭이 다시 한번 눈썹을 찌푸렸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냉기가 섞여 있었다. 그를 찾는 이유가 뭐야? 리니페이가 입술을 다물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다. 너도 알잖아. 내 형은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그가 16세에야 인정받았어. 그 이후로 계속 부모님이 나를 더 편애한다고 느꼈어. 얼마 전에는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마침 다음 주 토요일은 할아버지 생신이야. 그를 집으로 부르고 싶어. 할아버지 생신을 기회로 가족과의 관계를 완화하고 싶어.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푸안칭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 일, 그에게 말할 거예요. 푸안칭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은 듯 했다. 리니페이도 이 이야기를 더는 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방금 계획서를 마쳤다. 그러자 린전의 전화가 왔다. 다음 주 토요일은 너희 할아버지의 생신이다. 너는 한번 돌아와야 해.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최근에 일자리를 구했다. 아마 매우 바쁠 것 같다. 시간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말이 떨어지자 린전의 분노가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의 생신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주 토요일에는 반드시 와야 한다. 푸안칭과 함께 오는 게 좋겠다. 린가는 이제 예전과 다르다. 한 달 전, 린 노이는 린전에게 당부했다. 푸안칭이 그의 생일 잔치에 꼭 오도록 하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다. 그들이 린가를 계산하려 하지 못하게. 나는 잠시 생각했다. 푸안칭과 이혼하겠다는 이 사실. 확실히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알겠다. 이해했다. 그때 최대한 시간을 내어가겠다. 린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 쉬로우는 그의 행동에 다소 불만이 있었다. 찡그리며 말했다. 너는 이미 이페이를 푸안칭에게 초대장을 전하게 했다. 왜 다시 이판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곁에 없었던 아들에 대해 비록 내가 리니판과 7080% 비슷하게 생겼더라도 쉬로우는 도무지 좋아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리니판을 낳았을 때 나는 막 회복 중이었다. 린 가족이 항상 신뢰하던 한 풍수사장이 갑자기 직접 찾아왔다. 내가 린가에 남으면 린가를 파멸시키게 된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린 가족은 결국 결정을 내렸다. 나를 복지관 문 앞에 버렸다.
누가 16세가 되었을 때를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리니페이가 갑자기 아프게 되었다. 린 집안 모든 사람의 조합이 실패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나를 다시 찾아야 했다. 쌍둥이이기 때문에 나와 리니페이의 유전자 유사도는 원래 높았다. 결국 조합에 성공했다. 나는 리니페이에게 골수를 기부했다. 그들은 그렇게 나를 린 집안에 남겨두었다. 하지만 매번 나를 볼 때 임시 집안 사람들은 여전히 그 풍수사의 말을 떠올릴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시가 있다. 나에 대한 태도도 매우 차갑다. 특히 시로우는 내가 외진 지역의 농부에게 입양될 때까지 나에게서 흙냄새가 난다고 느꼈다. 그녀와 10년 넘게 소중히 여겼던 린이 내 곁에 서 있다. 보기만 해도 불편한 기분이 든다. 그 후 나는 계속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다. 시로우는 매번 나와 두 마디도 말하지 않으면 화를 냈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다. 지금 나에 대해 언급하기만 하면 시로우는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느낀다. 린전이 그녀를 한번 쳐다봤다. 차갑게 말했다. 잊지 마. 지금 이 판이야말로 푸안칭의 남편이다. 시로우는 경멸스럽게 비웃었다. 만약 당시 이페이가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푸안칭과 결혼할 기회가 있었겠는가? 어쨌든 지금 이페이가 돌아왔다. 푸안칭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빨리 이혼하고 이페이와 결혼하는 게 낫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린전은 눈살을 찌푸렸다. 마음속으로도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매번 전화로 나에게 푸안칭에게 속삭이라고 암시했다. 푸안칭이 린가를 도와주게 하라고. 나는 모두 거절했다. 이로 인해 그는 마음이 매우 불편해졌다. 푸안칭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우리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아이가 없다. 만약 정말 이혼하고 리니페이와 결혼한다면 린 집안에겐 이익이 없지 않다. 하지만 린전은 결국 더 신중하다. 푸안칭의 생각을 파악하기 전에는 그는 쉽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는 너에게 경고한다. 내가 동의하기 전에는 너는 이 판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일이 커질 수 있다. 나는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시로우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다. 어차피 조만간 이혼할 것이다. 나도 이 나쁜 사람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린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가끔 이페이에게도 좀 잘해라. 어차피 우리는 그에게 빚이 있다. 시로우의 눈에 혐오감이 스쳤다. 차갑게 말했다. 그에게 잘해야 한다. 너 스스로 그에게 잘해라. 나에게 의지하지 마라. 나는 단지 이입이라는 아들만 인정한다. 그 이전의 풍수 대사를 잊지 마라. 나중에 린전이 차갑게 그녀를 중단시켰다. 그의 눈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다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이 변했다고 원망하지 마. 시로우는 린전의 소리에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린전이 화가 나서 떠난 후에야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동시에 나에 대한 증오도 더해졌다. 만약 내가 없었다면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일이 왜 생긴 거지? 저녁에 퇴근할 때 나는 막 떠나려고 했을 때 서나오가 바쁘게 들어왔다. 범형. 오늘 밤에 어떤 계획이 있어? 나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집에 가기. 서나오는 웃으면서 나에게 눈썹을 올렸다. 집에 가면 너무 지루해. 오늘 밤은 내가 마이로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이혼의 무덤을 떠날 준비를 위해서야. 나는 매력색에서 카바나를 예약했어. 최근에 새로 들어온 여자 모델들이 있다고 들었어. 내가 너를 가서 구경시켜줄게. 나는 웃는 듯 안 웃는 듯 서나오를 쳐다봤다. 도대체 나를 구경시키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직접 가고 싶어 하는 건가? 우리는 두 사람 저녁을 먹고 바로 바에 갔다. 방금 들어갔어. 귀를 찌를 듯한 소리가 귀 곁에서 울려 퍼졌다. 서나오가 나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는 프라이빗한 방과 투명한 방이 있다. 아래 무도회장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감상하기 편리하다. 단점은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앉아도 밖에서 다 보인다. 투명한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두 사람의 술과 여성 모델도 곧 도착했다. 눈앞에 매혹적이고 화려한 두 여성 모델을 보았다. 서나오가 나를 바라보며 뿌듯하게 말했다. 범형. 내가 너에게 거짓말 안 했지? 어느 쪽이 마음에 들어? 내가 선택한 후 남은 것을 나에게 주면 된다. 나는 두 사람의 얼굴을 가볍게 훑어보았다. 웃으며 서나오를 바라보며 말했다. 두 개 다 너에게 주는 게 좋겠다. 나는 내가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서나오가 말했다. 그건 안 되지. 우리는 함께 복을 나누어야 해. 이렇게 하자. 너에게 가까운 쪽이 너와 함께 하도록. 나에게 가까운 쪽이 나와 함께 하도록. 두 명의 여자 모델도 잘 알고 있네요. 서나오의 말이 막 끝났어요. 각자 서나오와 저 옆에 앉았어요. 이 선생님은 어떻게 부르죠? 저는 예예라고 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여성의 애틋한 시선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흥분이 있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잘생긴 손님을 처음 만나보는 거예요. 게다가 보기에도 순수한 천연 잘생긴 남자예요. 오늘 밤 이 일로 그녀는 정말 대박을 친 거예요. 저는 그녀를 가볍게 한번 쳐다봤어요. 어조가 다소 무관심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있으면 돼요. 이해가 잠시 멍해졌어요. 눈에 의외의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금방 차분함을 되찾았어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저는 노래를 잘 부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빨리 노래를 준비했어요. 루만의 맑고 듣기 좋은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내 맞은편에 서나오. 이미 그 여모델과 서로 과일을 먹여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얼굴이 저절로 조금 달아올랐다. 급히 고개를 돌렸다. 진지하게 위에 노래를 들었다. 양자헌이 저와 시모의 방을 지나갈 때 무심코 안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내가 푸안칭과 비밀 결혼한 사실, 린 가문과 푸 가문을 제외하고 그녀들이 몇몇 푸안칭과 친한 것도 알고 있었다. 단지 그녀는 생각지 못했다. 푸안칭이 입으로 규칙을 잘 지키는 나, 이렇게 바에 오다니. 그녀는 무심코 입꼬리를 올렸다. 이제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다. 시선을 거두었다. 빠른 걸음으로 옆 VIP룸으로 들어갔다. 막 문을 열자 안에서 진이가 웃으며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쯔시안, 너는 정확히 1시간 반이나 늦었어. 오늘 저녁은 내가 계산해. 방 안에는 진이가와 치윈최 외에 누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무표정으로 술을 마시는 푸안칭. 푸안칭 외에는 다른 사람들 곁에는 시원하게 입은 잘생긴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양쯔시안이 닫았다. 또 바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차단했다. 그녀는 몇 사람 옆에 앉았다. 푸안칭을 한번 보고 나서 말을 꺼냈다. 여러분, 방금 밖에서 누굴 봤는지 아세요? 진이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을 했다. 도대체 누구를 본 거야? 헷갈리게 하지 마. 너 이렇게 늦게 오다니? 내가 자발적으로 술 3잔을 벌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이렇게 말이 느리면 안 되지? 양쯔시안이 말했다. 말해버리면 여러분은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푸안칭의 남편을 봤어요. 말이 끝나는 순간 푸안칭의 술을 마시는 동작이 멈췄다. 얼어붙은 시선이 양쯔시안에게 쏠렸다. 너 확신해? 양쯔시안은 즐거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친구와 함께 왔다. 두 사람은 각각 여자 모델을 한 명씩 시켰다.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여자 모델이 노래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완칭, 내 머리 위가 좀 녹색으로 보이는 것 같아. 말을 다 하지 않았어. 푸안칭이 술잔을 탁자 위에 3개 놓았다. 일어나서 빠르게 밖으로 걸어갔다. 정말 잘했어? 나에게 이혼을 얘기하고 나를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자 모델을 찾으러 술집에 오다니. 정말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양쯔시아는 이해할 수 없이 푸안칭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옆에 있는 진이와 치윈채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좋아하는 건 리니페이가 아니었나? 리니판이 여자 모델을 시켰다는 소리에 이렇게 큰 반응이라니. 진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가 리니판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은 지금도 부부입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너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니? 제 생각에는 푸안칭의 행동은 그를 좋아하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공개적으로 애정 행각을 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치윈추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옆에 늘어뜨린 손도 의식하지 않게 움켜잡혔습니다. 앞에 있는 술잔을 들고 한 번에 마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이번에 리니판의 친구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말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놀랄 것입니다. 진이는 약간 흥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서나오, 자하니. 진이의 얼굴색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양쯔시안이 말했습니다. 서나오야. 몇 년 전에 집이 망한 그 사람이야. 예전에 우리는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 무슨 일이야? 진이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물어본 거야? 말하고는 옆에 있는 잘생긴 남자를 꼭 끌어안았다. 휴대폰으로 셀카를 한 장 찍었다. 즉시 친구 목록에 올렸다. 잘생긴 남자의 눈에 놀라움의 기색이 스쳤다. 두 눈이 애틋하게 진이를 바라보았다. 진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해하지 마. 나는 그저 누군가에게 보이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잘생긴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너무 심란한 것임을 알았다. 푸안칭이 밖으로 나와 몇 번 훑어본 후 정말로 투명한 방 안에서 나를 보았다. 내가 옆에 있는 여자에게 과일을 먹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손가락이 거의 상대의 입술에 닿을 듯했다. 푸안칭의 마음속 불이 즉시 더 활활 타올랐다. 방 안에서 쉬나오가 내가 계속 흥미없어 보인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몇 사람이 함께 진실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게임에서 졌다. 쉬나오가 나에게 옆에 있는 모델에게 과일을 먹이라고 했다. 방금 손에 든 과일을 여자 모델의 입에 넣었다. VIP룸 문이 갑자기 열렸다. 한 줄기 차가운 기운이, 분노의 목소리가 문 쪽에서 들려왔다. 리니판. 방금 손에 든 과일을 여자 모델의 입에 넣었다. VIP룸 문이 갑자기 열렸다. 한 줄기 차가운 기운과 함께 분노의 목소리가 문 쪽에서 들려왔다. 리니판. VIP룸에 있던 몇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후한층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깊은 두 눈에서는 지금 분노가 감돌고 있었다. 내 눈에 놀람이 스쳤다. 여기서 푸한칭을 만날 줄은 몰랐다. 잠시 후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시선을 거두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앞에 있는 술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내가 그녀를 무시하자 푸한칭은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몇 발자국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당겨서 나를 밖으로 끌어냈다. 서나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재빨리 푸한칭 앞을 막았다. 차갑게 말했다. 푸 사장님,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범형은 제 친구입니다. 푸 사장님은 제 친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푸한칭의 표정은 차가웠다. 눈에 보이는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다. 두 사람이 팽팽히 맞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서나오와 맞붙으면 분명히 손해를 볼 것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입술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서나오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범형,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가 나에게 무슨 일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푸한칭이 나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내가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 모습을 본 서나오는 다시 못 이기고 화가 치밀었다. 범형은 정말 눈이 멀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점잖은 아가씨의 기품이 없는 푸한칭에게 사랑에 빠질 수 있었겠는가. 나를 복도 끝까지 끌고 갔다. 푸한칭은 비로소 내 손을 놓았다. 차가운 목소리로 질문했다. 리니판, 당신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어제는 스야오와 얽히고 설켜 있었잖아요. 오늘은 바에 와서 W 여자 모델과 있다니 내 머리 위가 충분히 초록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녀가 꼬집은 손목을 주물럭거렸다.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이 이혼 계약서에 서명을 계속 미룬다면 앞으로는 더 초록색이 될 거예요. 푸한칭은 냉소를 지었다. 당신이 다른 여자와 다시 얽히면 나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전혀 개의치 않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알고 싶어요. 당신은 어떻게 나를 후회하게 만들 건가요? 린가로 나를 위협하려고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리니페이도 린가의 일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린가에 불리한 일을 한다면 그는 분명 슬퍼할 거예요. 당신은 그가 슬퍼하는 걸 감당할 수 있나요? 푸한칭의 얼굴이 변했다. 리니페이를 언급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가 갑자기 깨달았다. 내가 정말로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다면 그녀는 나를 붙잡을 만한 자본이 전혀 없었다. 순간적으로 푸한칭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 불안감은 폭발적인 분노로 덮여버렸다. 나는 이미 너에게 설명했었다. 나는 이페이와 너에게 죄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내 눈에 불쾌감이 스쳤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푸한칭, 너는 나에게 설명할 필요 없어. 너희 두 사람의 엉망인 일에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나는 단지 알고 싶다. 내가 언제 이혼할 계획인지. 나의 무관심한 표정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이혼만 말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미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설명했다.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푸한칭을 생각할수록 더욱 화가 났다. 내 턱을 한 손으로 잡았다. 고개를 숙여 입을 맞췄다. 그녀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 얇은 입술을 막고 싶었다. 나는 푸한칭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입술의 따뜻한 감촉이 느껴질 때까지. 다음 순간 나는 푸한칭을 힘껏 밀쳐냈다. 그녀의 얼굴에 손바닥이 때려졌다. 탕! 두 사람 사이에 맑은 손바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푸한칭이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입을 닦는 그녀의 행동이 싫었다. 더욱 그녀의 마음에 불이 치솟았다. 리니판, 다시 한번 닦아보라고 해봐. 나는 그녀를 차갑게 한번 쳐다봤다. 무표정으로 말했다. 만약 내가 나처럼 걔에게 물린다면 아마 지금 이미 목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푸한칭은 하늘을 뚫고 치솟는 분노를 느꼈다. 예전에는 내가 항상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했어. 말투가 이렇게 날카로웠던 적은 없었어. 그녀는 내가 정말로 궁지에 몰린 건지 확신하지 못했어. 아니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건지도. 그저 예전에는 너무 잘 숨겼던 것뿐이야. 나는 시간을 확인했어. 더 이상 푸한칭과 시간을 끌기에는 인내심이 없었어. 찬바람을 쐬며 나는 내일도 출근해야 해. 너가 별일 없으면 나는 먼저 가볼게.
내가 말을 마치고도 푸한칭의 표정을 보지 않았어. 나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어. 멈춰. 푸한칭이 내 앞에 서서 나를 막았어. 너는 언제 이를 찾았어?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야? 푸한칭은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썼어. 이를 악물고 말했어. 우리 부부인 거 잊지 마.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표정을 지었어. 곧 그런 건 아닐 거야. 리니판. 내 인내심은 한계가 있어? 푸한칭의 인내심 가득한 얼굴을 보니 나는 좀 웃기다고 생각했어. 너는 이혼을 선택할 수 있어? 이제 더 참을 필요 없어. 나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 그럼 참아. 푸한칭과 나 사이의 분위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질 때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어. 완칭. 린 선생님. 왜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나는 고개를 돌렸어.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치윈최임을 알아보았어. 얼굴의 냉정함이 조금 누그러졌어.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어. 너희들 놀아. 나는 너희를 방해하지 않을게. 치윈최 앞에서. 푸한칭도 더 이상 나를 막지 않았어. 그냥 내 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서야 차가운 표정으로 치윈최를 바라봤어. 너는 어떻게 나왔어? 화장실에 오려고. 너와 린 선생님이 언쟁하는 걸 봤어. 너희가 싸울까 걱정돼서. 2초간 침묵했어. 치윈최가 계속 말했어. 완칭. 사실 린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야. 내 다리가 다친 그 2년 동안 항상 그가 내 곁에서 너를 돌봐줬어. 너 그를 싫어한다고 해도 최소한 그에게 좀 잘해줘. 푸한칭의 눈에는 차가움이 스며들었다. 한자 한자 천천히 말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다. 오늘 밤은 할 일이 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즈시안과 지니에게 전해줘. 내 계좌에 남겨줘. 푸한칭이 떠난 후 치윈최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서야 귀빈실로 돌아갔다. 푸한칭이 이렇게 소란을 피운 후 나와 서나오도 더 이상 있을 기분이 나지 않았다. 계산을 하고는 일찍 발을 떠났다. 서나오에게 대리운전을 불러준 후 나는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았다. 차를 기다릴 때 나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했다. 내일부터 차를 타고 출퇴근할 것이다. 갑자기 검은 마이바흐 한 대가 내 옆에 멈췄다. 나는 자세히 보지 않았다. 내가 부른 차가 온 줄 알았다. 차 문을 열고 앉았다. 코끝에 익숙한 나무 향이 느껴질 때까지 나는 놀라서 돌아봤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다.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몸을 돌려 문을 밀고 차에서 내리려 했다. 아까는 조명이 좋지 않았다. 내가 들어왔을 때 뒷좌석에 누군가가 있는 줄도 전혀 몰랐다. 푸한칭이 내 손목을 잡아챘다. 차갑게 말했다. 성경으로 가자. 운전사가 차를 켰다. 나는 차갑게 푸한칭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손을 놓아줄 수 있을까요? 이 순간 내 마음은 후회로 가득했다. 아까 계속 생각에 잠겨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낮은 수준의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차 문을 잠가라. 왕 아저씨. 카닥하는 소리와 함께 푸한칭도 내 손을 놓았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능한 한 평화로운 어조로 말했다. 푸한칭. 나는 내일 정말로 출근해야 한다. 너와 함께 미치고 있을 시간은 없어. 푸한칭이 미간을 찌푸렸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방금 술을 마셨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 나를 돌봐줘. 내 눈에는 짜증이 스쳤다. 너는 리니페이에게 전화할 수 있어? 그녀는 너를 직접 돌보고 싶어 할 거야. 돌보다는 두 글자. 나는 일부러 강조해서 말했다. 나는 푸한칭이 내 뜻을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믿지 않아. 푸한칭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지금 너는 참 대범하구나. 도대체 리니판이 내 남편이야. 아니면 너가 내 남편인가?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까지 그는 다 하고 있어. 너희 둘은 결혼증명서 하나만 없을 뿐이야. 푸한칭이 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서 조금이라도 슬픈 감정을 찾아보려 했다. 그러나 없었다. 나는 정말로 개의치 않게 되었다. 이유를 모르겠지만 푸한칭의 마음속에 약간의 아픔이 일었다. 그녀는 눈을 돌렸다. 차갑게 말했다. 우리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한 너는 나를 돌볼 의무가 있어? 나는 마음속이 조금 불안했다. 나는 푸한칭을 상대하기도 귀찮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리니판을 블랙리스트에서 빼냈다. 메시지를 보냈다. 리니페이는 원래 씻고 잠자려고 했었다. 내 메시지를 받고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리니판이라는 이 작은 인간. 리니페이는 재빠르게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마침 연회에서 돌아오는 린부와 린모를 만났다. 그가 나가려고 하는 걸 보고 두 사람 모두 도저히 미간을 찌푸릴 수 없었다. 이페이. 이렇게 늦은 밤에 어디 가는 거야? 리니페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린모에게 말했다. 엄마, 완칭 언니가 술을 많이 마셨어. 지금 혼자 집에 있다. 나는 그녀가 걱정된다. 그래서 가서 한번 보려고.
린모가 린부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별 감정이 없는 것을 보고 비로소 웃으며 리니페이에게 말했다. 지금 너무 늦었다. 내가 혼자 운전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 내가 진숙에게 너를 데려다주게 할게. 그래도 괜찮아. 리니페이가 떠난 후 린모는 뭔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보아하니 푸안칭이 이페이에 대해 여전히 감정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따금 술을 마시는 일조차도 이페이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린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페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침 푸안칭과 리니판의 결혼에 대한 일이다.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후 그녀에게 새로운 혼처를 찾아주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린 아버지에게는 저나 이미비가 부안청과 결혼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의 회사에 이익을 줄 수만 있다면 나에 관해서는 푸안칭과 이혼한 후 그는 나에게 린 가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아내를 다시 찾아줄 것이다. 길게 명관을 이끌며 별장문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불이 켜진 것을 보았다. 푸안칭은 무의식적으로 찡그렸다. 이 별장은 그녀와 나 외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늘 돌아왔어? 나는 평온한 표정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문을 열면 알 수 있잖아. 푸안칭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문을 열자마자 한 무거운 모습이 보였다. 눈빛이 무의식적으로 차가워졌다. 리니판. 이게 무슨 뜻이야? 리니페이가 해장국을 끓였다. 방금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러자 문 앞에서 푸안칭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 밖에서 푸안칭이 화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리니페이를 우리 집으로 불렀다. 나는 무감정한 표정을 지었다. 무표정하게 말했다. 너는 과음했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밤낮으로 생각하던 사람을 불러서 돌보게 해주었어. 나에게 고마워해야 해. 다시 한번 말해봐. 푸안칭이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를 계속 무시할 기분이 아니었다. 차갑게 말했다. 사람은 이미 불렀어. 나는 여기서 너희의 사랑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을게.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에게 택배로 보내주면 된다. 나는 망설임 없이 돌면서 떠났다. 전혀 애틋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푸안칭은 분노에 차 있었다. 막 따라가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팔이 잡혔다. 완칭 언니, 내가 해장국을 끓여왔어. 일단 들어와서 좀 마셔봐. 리니페이의 조심스러운 표정을 보았다. 푸안칭이 눈살을 찌푸렸다. 손을 빼며 말했다. 이페이, 넌 먼저 돌아가? 리니페이가 고개를 저었다. 완칭 언니,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너와 함께 있을게. 내 형이 너가 취했다고 메시지를 보냈어.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게 걱정돼. 푸안칭의 얼굴이 딱딱해졌다. 목소리가 몇 분 낮아졌다. 이판이 너에게 별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야? 푸안칭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보았다. 리니페이가 급히 말했다. 내가 오는 걸 싫어하면 다음에는 안 올게. 화내지 마. 푸안칭이 눈을 감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다. 리니페이, 나는 혼자서 잠깐 조용히 있고 싶어. 나는 곁에서 조용히 너를 곁에 있을게. 방해하지 않을 거야. 왕서방에게 너를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 푸안칭 누나, 말 잘 들어. 리니페이가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만약 너가 불편한 게 있으면 꼭 나에게 전화해야 해. 응. 리니페이가 떠난 후 푸안칭이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갔다. 탁자에 놓인 이혼 협약서를 보았다. 눈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다. 빠른 걸음으로 탁자로 갔다. 이혼 협약서를 집어들고 바로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이혼하고 싶다. 꿈도 꾸지 마. 다음 날 밤 나는 퇴근하고 북부 별장 문 앞에 도착했다. 그때 푸안칭에게 막혀버렸다. 그녀는 차갑게 나를 바라보았다. 리니판, 너가 소란을 피우려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 매일 다른 여자 집에 살면서 너는 린 가족과 푸 가족의 체면을 어디에 두었니? 나는 냉소를 지었다. 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니? 너는 리니페이와 우리 결혼집에서 미래를 가질 때 린 가족과 푸 가족의 체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니? 푸안칭의 눈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나는 이페이와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나와는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이혼해야 하잖아. 이혼 협약서는 내가 이미 찢어버렸어. 내가 한 말이 일시적인 화풀이로 생각할게. 지금 나와 함께 가자. 나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푸안칭, 너는 왜 계속 이혼을 거부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된 거니? 그 말을 듣고 푸안칭의 표정은 차가워졌다. 조롱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너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불가능하다면 나를 끌어당기지 마. 지금 젊을 때 이용해. 빨리 떠나서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좋겠어? 나를 보며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푸한칭 주위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너 아직 다른 사람을 찾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쩔 건데? 나는 무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옆에 계속 있고 싶어. 외롭게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 나는 내 행복을 찾으러 가고 싶어. 푸한칭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아무리 해도 억누를 수가 없다. 그녀는 분명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쉽게 감정이 흔들린다. 그녀는 미소를 가득 띤 얼굴로 입술을 다물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이를 악물고 쏟아내듯 했다. 나와 이혼해도 괜찮아. 너는 내 몇 년의 청춘 보상비를 내야 해. 내가 너 괜찮은 거야. 라는 표정을 지을 때 푸한칭은 차갑게 말했다. 5천만. 너가 나에게 주겠다면 나는 이혼을 동의할 거야.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진지한 표정으로 푸한칭을 바라보았다. 내가 너에게 5천만을 준다고 확신하냐? 그러면 너는 나와 이혼할 거냐? 응. 하지만 너는 내가 준 돈을 쓸 수 없어. 이 몇 년 동안 나는 푸집에서 자고 먹었다. 결혼할 때 그녀가 제한 없는 블랙카드를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생일 때 내가 준 선물은 모두 내가 만든 것이었다. 그래서 푸한칭은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나는 너에게 단 한 주의 시간을 줄 것이다. 만약 한 주 안에 5천만을 줄 수 없다면 더 이상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푸한칭, 너의 조건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푸한칭이 차갑게 웃었다. 너가 이혼을 소란스럽게 요구했잖아. 지금 내가 너에게 이 기회를 주고 있다. 너는 이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구나. 리니판, 나는 의심하고 있다. 너는 일부러 나를 잡으려 하다가 놓아주려는 건가? 나는 눈을 굴렸다. 차갑게 말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이지. 지금 나가줄 수 있어? 내 눈에 보인 불만을 보았다. 푸한칭은 계속 말했다. 우리가 이혼하기 전까지 너는 다시 돌아가. 푸한칭, 너무 심하지 마. 푸한칭이 차갑게 웃었다. 이게 심하다는 건가? 내가 너에게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이를 악물었다. 꿈이나 꿔. 나와 함께 돌아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살게. 너가 선택해.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일주일을 참으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몸을 돌려 바로 길가의 마이바흐로 걸어갔다. 푸한칭이 나를 멈추게 했다. 너는 짐 좀 챙기지 않을래? 나는 무표정했다. 일주일 후에 돌아올 거야. 정리할 필요 없어. 푸한칭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차가운 얼굴로 차에 탔다. 나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서류를 들고 계속 읽었다. 옆에 있는 나는 무심하게 그녀가 들고 있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얼굴색이 갑자기 변했다. 너 마이를 인수하려고 해? 푸한칭이 눈살을 찌푸렸다. 차가운 두 눈이 나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너는 우리 회사 문제에 관심이 없던 게 아니었잖아. 내 눈에 조롱의 기색이 스쳤다. 내가 관심이 있다고 말하면 너는 나에게 말해줄 거야. 어젯밤 내가 출근해야 한다고 한 일이 생각났다. 푸한칭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마이에 들어갔어? 응. 그래서 내가 너에게 조언할게. 마이 인수 계획을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푸한칭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입을 열어 말했다. 돈만 충분하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어. 그럼 한번 해봐. 그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스스로 마이를 팔 수는 없어. 푸한칭은 항상 내 태도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마 내가 막 마이에 들어갔으니 그래서 회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너 마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 그녀가 믿지 못하는 얼굴을 보고 표정이 무덤덤하다. 믿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회사에서 쓸모없는 좀비를 제거하다. 그러니까 청소부가 맞지 않나? 몇 초간 침묵했다. 푸한칭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마이의 인사팀은 안경을 바꿔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너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냉소 한숨을 쉬었다. 개 같은 눈은 항상 사람을 낮춰본다. 자신이 안 되면 남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푸한칭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는 개다. 당신은 내 남편이다. 그럼 당신은 무엇인가? 나는 고개를 돌렸다. 분명히 푸한칭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나의 환한 모습을 바라보며 푸한칭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귀엽고 멋지다고 생각했다. 목소리도 저도 모르게 부드러워졌다. 다음 주 토요일은 내 할아버지 생신이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침 우리가 이혼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러 가는 것이다. 푸한칭의 눈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다.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 도대체 그에게 생일 파티를 하러 간 건가? 아니면 그를 화나게 하러 간 건가?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차피 조만간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시간을 끌어도 의미가 없다. 푸안칭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우선 5천만을 모아서 이야기해보자. 그녀의 말투에는 조롱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내가 5천만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1시간 후 차가 빌라 앞에 멈췄다. 나는 문 앞에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런데 비밀번호 오류가 뜨았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뒤쪽에 몇 걸음 떨어진 푸안칭을 돌아보았다.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 비밀번호를 바꿨니? 너의 생일로 바꾼 건가? 나는 눈이 반짝였다. 그녀를 조롱하는 듯 바라보았다. 도대체 내 생일인지 리니페이의 생일인지 너는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겠지? 나는 다시 돌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푸안칭은 눈살을 찌푸리며 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분노의 기운이 스쳤다. 그녀가 비밀번호를 바꿀 때 마음속으로 내 생일로 바꾸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나와 리니페이가 같은 날 태어난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소파 옆으로 가서 앉았다. 눈길이 푸안칭이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이혼 계약서에 잠시 멈췄다. 시선이 잠시 멈췄다. 이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떠났다. 푸안칭이 내 맞은편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뭐 먹을까? 나는 휴대폰을 흔들었다. 나는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너는 편하게 해. 말이 끝나자마자 푸안칭은 참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배달 음식은 영양가가 없어. 나도 너에게 먹으라고 한 적 없어. 내 말은 너도 먹을 수 없다는 거야? 나는 원래 배달 앱을 아래로 스크롤하고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즉시 멈췄다. 나는 불만스럽게 푸안칭을 쳐다보았다. 배달 음식을 안 먹으면 뭐 먹지? 공기를 먹으라는 건가? 직접 만들어. 잠시 침묵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먹고 싶으면 네가 만들어. 푸안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어나서 냉장고로 걸어갔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내 눈에 뜻밖의 감정이 스쳤다. 원래 그냥 말한 것이었다. 푸안칭이 정말로 해버릴 줄은 몰랐다. 곧 나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미리 고른 치킨을 바로 주문했다. 그리고 나서 어프스테어즈에 가서 샤워했다. 나는 주 침실로 가지 않았다. 대신 옆에 보조 침실로 갔다. 보조 침실에도 독립적인 화장실과 욕실이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잠시 기다렸다. 치킨은 아직 오지 않았다. 배달 앱을 확인했다. 이미 배송되었다고 나왔다. 나는 배달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20분 전에 배달이 도착했다고 알게 되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드디어 쓰레기통에서 내 치킨을 발견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화가 나서 주방으로 갔다. 주방 문턱에 다다랐을 때 푸안칭이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을 들고 나왔다. 두 사람이 부딪혔다. 푸안칭이 들고 있던 국물도 쏟아졌다. 끓는 국물이 내 몸에 쏟아지려 했다. 푸안칭이 급히 나를 밀어냈다. 그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팔에도 튀었다. 튄 피부가 빠르게 붉어졌다. 순간적으로 물집이 생겼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약통을 가져와서 치료해줄게. 상처를 치료했다. 나는 약통을 정리할 생각이었다. 그러다 푸안칭이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참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목소리가 약간 차가웠다. 아까 일에 대해 미안해. 하지만 내가 내 배달 음식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푸안칭이 몇 초간 침묵했다. 입을 열었다. 나는 너가 쓰레기 음식을 먹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너와 함께 밥 먹고 싶었어. 나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필요 없어. 나는 혼자서 다시 배달 음식을 주문할 거야. 우리 일주일 후에 이혼할 거야. 이번 주에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푸안칭이 눈살을 찌푸렸다.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너 정말 이혼하고 싶어? 나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리니판.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차갑게 푸안칭의 말을 끊었다. 한마디 한마디 강조하며 말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는 이미 결정한 일이야.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일주일 후 5천만을 줄게. 내가 약속을 지키길 바래. 말을 마친 후 푸안칭의 안색이 얼마나 나쁜지도 보지 않았다. 나는 바로 돌아서서 떠났다.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다시 배달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다. 나중에 아래로 내려가서 푸안칭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휴대폰을 켰다. 3년 동안 열지 않았던 웹사이트를 찾았다.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했다. 막 로그인하자 화면에 금색원이 나타났다. 아래에 한 줄의 영어 글자가 있다. 번역하면 만월에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안색이 차가워졌다. 바로 임무 화면을 살펴보고 있었다.
일주일 안에 5천만 원을 벌고 싶다. 나는 여기서만 임무를 받을 수 있다. 갑자기 왼쪽에서 대화 상자가 튀어나왔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투조라고 불린다. 프로필 사진은 검은색이다. 너는 원웨이 본인인가? 보아하니 본인 같다. 너는 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어느 임무에서 죽은 줄 알았다. 방금 내 프로필 사진이 켜진 것을 봤다. 좀 살아난 느낌이 든다. 투조는 예전에 나와 함께 임무를 자주 했던 팀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만날 때마다 변장을 했다. 그래서 서로의 현실 생활에서 신분을 아무도 모른다. 지난 3년 동안 약간의 일이 있었다. 너가 다시 온라인이 된 것이니 임무를 계속 받을 계획인가? 응. 투조. 딱히 나는 최근에 임무를 받았다. 파트너가 필요해. 수수료 5천만. 일이 끝난 후 우리는 각자 반씩 가져가자. 같이 할 의향이 있어? 원웨이. 시간과 업무 내용을 나에게 보내줘. 곧 굶주린 독수리가 암호화된 파일을 보내왔다. 나는 능숙하게 해독하고 나서 읽었다. 독수리에게 답장을 했다. 오케이. 독수리도 별로 말이 없었다. 곧바로 로그아웃했다. 다시 한동안 둘러보았다. 나는 또 다른 3천만 수수료의 임무를 받았다. 즉시 로그아웃했다. 이 두 가지 임무를 완료하면 5천만이 생길 것이다. 내 마음속에 큰 짐이 드디어 내려왔다. 시간을 어떻게 정리할지 생각한 후 나는 바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초인종 소리에 깼다. 나는 원래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내 마지막 잠깐의 졸림도 깨버렸다.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아침 6시 5분. 상대방이 정말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문을 열었다. 밖에서 리니페이를 보았다. 참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리니페이도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안색이 어두워졌다. 형. 너는 어떻게 여기 있니? 나는 아래로 내려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 리니페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참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리니페이도 나를 보고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안색이 어두워졌다. 형. 너는 어떻게 여기 있니? 나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이 질문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말을 마치고 바로 돌아서서 위로 올라갔다. 리니페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멈춰. 나는 입꼬리에 냉소를 띄웠다. 뒤돌아보며 리니페이를 조롱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다니. 너는 내가 본 첫 번째 사람이다. 리니페이의 얼굴이 변했다.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완칭 언니가 사랑하는 것은 나야? 너는 무슨 수를 쓰든 여기 남아도 그녀는 너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알아차린다면 곧바로 그녀와 이혼하라. 제발 멀리 꺼져라. 다시는 그녀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내가 나에게 5천만을 줘. 나는 곧바로 그녀와 이혼하겠다. 리니페이의 동공이 움찔했다.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 몇 년 동안 완칭 누나가 너에게 준 돈이 아직 부족하냐? 리니판,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너가 나를 서두르게 해서 푸안칭과 이혼하게 하잖아. 뭔가를 내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너의 그녀에 대한 감정을 증명할 수 있을까? 너 내 눈빛에 조롱이 스쳤다. 보아하니 너의 푸안칭에 대한 사랑도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5천만조차 주기 싫다니. 리니페이가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 시선의 여백에서 계단 위의 모습이 보였다. 얼굴의 표정이 즉시 가련하게 변했다. 내가 너에게 이 5천만을 주고 싶지 않은 건 아니다. 단지 내가 너에게 주게 되면 완칭 누나가 알게 되면 분명히 화를 낼 거다. 왜 그녀에게 알리려는 거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되잖아. 두 사람 모두 침묵했다. 차가운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울려 퍼졌다. 리니판. 난 내가 그 5천만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 알고 보니 리니페이가 이 억울한 사람 역할을 하게 하려는 거였군. 나는 태연한 표정으로 푸안칭의 차가운 두 눈을 바라보았다. 입을 열었다. 나는 리니페이가 이 5천만을 내는데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그녀에게 기회를 주자. 두 사람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았다. 리니페이는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움켜잡았다. 그의 눈에 얼핏 그림자가 스쳤다. 완칭 언니, 너가 내 오빠에게 5천만이란 이야기를 했어? 만약 내 오빠가 진짜 돈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의 돈을 먼저 빌릴 수 있어? 나는 의미심장하게 리니페이를 한번 쳐다보았다. 막 입을 열려고 하던 중 푸안칭이 차갑게 말했다. 이 일은 너와 상관없어. 만약 그가 다음에 다시 너에게 돈을 요구하면 너는 그냥 거절하면 돼. 손에 들어온 5천만이 이렇게 날아가 버렸네. 나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두 사람과 더 이상 말싸움하고 싶지 않았다. 올라가서 다시 자려고 했다. 푸안칭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그녀에게 손목을 붙잡혔다. 그녀가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나를 경고했다.
다시 리니페이에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내가 정말로 5천만을 받아도 나는 너와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아래층에서 리니페이가 두 사람의 친밀한 행동을 보았다. 화가 나서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한 걸음 물러났다. 안색이 차가워지며 말했다. 알겠어. 앞으로는 말할 것 있으면 말해.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바보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 푸안칭이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의 눈에 위험한 기운이 스쳤다. 리니판, 나를 자극하지 마. 그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돌이켜 세 곳장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궜다. 푸안칭이 침실 문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완칭 누나. 리니페이의 목소리가 푸안칭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루하로 내려갔다. 눈살을 찌푸리며 리니페이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일찍 왜 왔어? 푸안칭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불쾌감을 느꼈다. 리니페이가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내가 걱정돼. 그래서 와서 확인해 보려고. 내 오빠도 여기 있을 줄은 몰랐다. 그가 돌아온 줄 알았으면 나는 여기 오지 않았을 거야. 푸안칭은 무의식 중에 눈살을 찌푸렸다. 이페이. 리니파는 내 남편이야. 리니페이의 눈이 순간적으로 붉어졌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서로 좋아하지. 너와 내 오빠는 감정이 없잖아. 왜 감정이 없는 결혼을 고집하는 거야? 푸안칭은 한동안 침묵했다. 리니페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우리의 일은 이미 끝났어.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는 내 남편이야. 이 점은 변하지 않을 거야. 리니페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바로 그해 너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때문이다.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 너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리고 너를 2년간 돌봤다. 그래서 너는 그를 사랑하게 된 거니?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그와 이혼할 생각은 없어. 왜? 내가 사고 후 2년 동안 서 있을 수 없었거든. 그가 항상 내 곁에 있어 나를 돌봐줬어. 게다가 내가 그와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만 해도 푸안칭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이 생겼다. 리니페이가 목이 메어 말했다. 너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는 교통사고에 대한 사실을 나에게 숨겨왔어.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너는 이미 내 형과 결혼한 상태였어. 너는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아니? 나는 너에게 따지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 만약 내가 내 형에게 감사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왜 너의 일생을 걸어야 하는 거니? 푸안칭은 리니페이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 일은 확실히 내가 너에게 미안한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귀국한 후 그 별장을 빌리고 싶다고 말했지? 나는 동의했어. 내가 마이가 갖고 싶다고 했잖아. 나도 그 인수 진행 중이야. 하지만 감정만큼은 너에게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리니페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하지 않고 푸안칭은 바로 떠났다. 리니페이는 눈이 붉어진 채로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마음속은 불복의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안 할 거야. 내가 다시 내려갔을 때 푸안칭과 리니페이는 이미 자리를 비웠다. 나도 개의치 않았다. 바로 회사로 갔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걸어 시나오를 불렀다. 나는 내일부터 며칠간 떠나야 해. 회사 일은 내가 먼저 처리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알겠어. 알았어요. 시나오가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을 보고 나는 그를 위로 올려다보았다.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응. 아마 곧 있을 회의에서 양더창이 너를 곤란하게 할 거야. 어제 그의 부서 직원들이 해고된 후 사무실에서 크게 화를 냈다고 들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너 먼저 일하러 가. 서나오가 떠난 후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문서를 보았다. 분명히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았다. 오전 10시 회의가 정시에 시작되었다. 나는 최근의 업무 계획과 중점을 강조했다. 무표정하게 아래 사람들을 흘끗 쳐다보았다. 별일이 없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회의 종료. 말이 끝나자 양더창이 입을 열었다. 말할 게 하나 있어? 나는 차분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양더창이 미소를 지었다. 린총. 최근 우리 회사에 협력이 하나 있다. 직접 이야기로는 해결이 안 된다. 린총이 나서준다면 이 협력은 꼭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린총은 이미 마이를 떠난 지 3년이 되었다. 우리도 린총의 능력을 보고 싶다. 결국 이렇게 큰 회사를 능력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지.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나중에 계약서를 내 사무실로 가져다 줘. 양더창은 내가 이렇게 흔쾌히 동의할 줄 몰랐다. 잠시 멈칫하다가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럼 나는 린 총장이 이 협력을 조속히 성사시키길 기대할게. 회의가 끝난 후에 샤나오는 내 뒤를 따라 사무실에 들어왔다. 범형. 나는 이미 너에게 양더창을 조심하라고 말했어. 왜 아직도 그의 함정에 빠져드는 거야? 샤나오는 다시 내 뒤를 따라 사무실에 들어왔다. 범형. 나는 이미 너에게 양더창을 조심하라고 말했어. 왜 아직도 그의 함정에 빠져드는 거야? 샤나오가 흥분한 얼굴로 보였다.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에 피한다고 해도 다음에는 그는 또 다른 기회를 찾아서 나를 노릴 거야. 차라리 이번에 그가 교훈을 얻게 하자. 그는 내 고객에게 분명히 힘든 상대가 될 거야. 그때 너가 손해보면 어쩌려고? 걱정하지 마. 일하러 가렴. 나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때 너가 일을 이야기할 때 나도 함께 할게.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일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회사가 망하게 될 것 아니야.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걸 보니 쇠나오는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 너는 꼭 나에게 전화해야 해. 혼자서 버티지 마. 알겠어. 쇠나오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더창이 와서 이야기할 계약서를 가져왔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린 총. 나는 너가 서명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응. 양총은 별일 없으면 나가도 된다. 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양더창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즉시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돌아서서 곧장 떠났다. 그는 내 코미디를 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한번 보았다. 상대방과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한 후 다른 일을 바쁘게 시작했다. 곧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서류를 들고 두 사람이 약속한 식당으로 곧장 갔다. 내가 막 방으로 들어가자 안에 앉아있던 사람은 급히 일어섰다.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린 선생님, 앉으세요. 바이샹레이는 내가 이렇게 잘생겼을 줄은 몰랐다. 그녀를 바라보니 마음이 두근거린다.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다. 이번에 양더창이 진짜 잘생긴 남자를 보내줬다. 나는 바이샹레이와 두 자리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웃으면서 말했다. 자, 괜찮아. 내가 그녀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불만이었다. 바이샹레이는 곧바로 일어나 내 옆에 앉았다. 그녀의 매력적인 눈이 내 복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린 선생님, 왜 이렇게 서먹하신가요? 우리는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지만 한 번 낯설면 두 번 익숙해진다. 린 선생님은 저를 레이 자매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바이샹레이는 50세가 넘었다. 나이도 린젠보다 많다. 나에게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다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내 복근을 만졌다. 다음 순간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 놓아줘. 아프다. 아프다. 나는 평온한 표정으로 그녀를 놓아주었다. 죄송합니다. 백 사장님, 저는 남이 저를 만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록 사과지만 눈빛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어요. 백향레이는 마음속으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눈을 깜빡였어요. 갑자기 다시 웃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이미 따온 레드 와인을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한 잔 따랐어요. 이렇게 하죠. 린 선생님. 이 잔에 술을 마세요. 그러면 방금 일어난 일은 따지지 않겠어요. 어때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백 사장님. 레드 와인을 많이 마시는 건 별로 재미없어요. 제가 서버를 불러서 몇 병 가져오게 할게요. 내가 일어나려 하자 백향레이의 얼굴에 있던 미소가 차가워졌어요. 린 선생님, 당신이 이렇게 성의가 없다면 우리의 협력은 계속 논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녀는 레드 와인 잔을 탁자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얼굴에는 우울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나도 알아챘어요. 백향레이는 사실 계약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알겠어. 그 백총님, 천천히 드세요. 나 먼저 가볼게. 백샹레는 원래 나를 위협하고 싶어 했다. 예상치 못하게 상대방은 곧바로 돌아서서 떠나버렸다.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뛰쳐나갔다. 멈춰.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다. 즉시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조각이 새겨진 나무 틈을 통해 반대편의 몇 사람은 나와 자샹레를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